네, 이제 30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강 이제 손실보상 파트죠, 그죠? 손실보상과 오늘은 그 행정심판을 보시게 될 텐데 1번에 보시면 그러니까 손실보상 청구권에 이게 공권이냐 사건이냐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공권으로 보는 판례도 있고 사건으로 보는 판례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우리 판례가 공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판례가 하천 운운하면 공권으로 보시고요. 그리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그래도 공권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하천이죠, 그죠? 그럼 이거는 어디까지나 공권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요, 돈 달라는 소송 자체는 바로 당사자 소송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토지보상법, 그래도 이것도 돈 달라는 소송은 공권이니까 행정소송, 당사자 소송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헌법 23조 제3항에 보면요, 공공필요에 의한, 헌법 23조 3항에 보시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쌓아되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정당한 보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완전 보상을 의미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정당한 보상이라는 것은 완전 보상을 의미하는데, 그럼 여러분,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 한다는 것은 법률에서 보상 청구권만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만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상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얼마를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얼마를 받을지 보상의 기준도 행정부가 임의로 정할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돼요. 그리고는요, 보상의 방법, 전에 줄 건지 후에 줄 건지, 그리고는 한꺼번에 줄 건지 나눠 줄 건지,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이른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 청구권의 근거 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까지도 법령에 유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근데 문제는요,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라 그랬는데 수용, 사용, 제한 규정은 없고 이 제한 규정은 있는데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재산권이 침해되었는데 보상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합니다만 판례는 어떻게 봅니까? 판례는 만약에 어떤 법률에 보상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다면 비슷한 다른 법률의 규정을 뭐합니까? 유추해서 보상을 해주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게 거기에 나오는 바로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및 보상은 법률로 써야 되는데 공공필요가 있어야 돼요. 이 공공필요성은 공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국가가요, 이런 식으로 수용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땅이 있는데 이 땅 자체가 지금은 땅 가치가 얼마 안 되지만 한 몇 년 지나면 땅 가치가 한 5배 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국가도 돈 좀 필요하니까 땅 수용하겠다. 이건 안 돼요. 그 자체가 공공 필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로를 만들겠다, 공원을 만들겠다, 학교를 짓겠다. 이거는 공공 필요성이 있지만 국가도 돈 좀 확보하겠다. 이거는 공공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순수하게 국가가 재산을 증식할 목적. 이거를 국가의 금고, 국가의 금고라 그래서 국고라 그럽니다. 그래서 국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용 못합니다. 그게 거기에 나오는 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우리 헌법은 수용의 주체를 국가나 지자체 등의 행정주체로 한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행정주체로 한정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사기업도 공공필요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수용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6번입니다. 네. 7번에 보시면요, 우리가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한다 그랬을 때 이때 재산권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법상의 권리든 사법상의 권리든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다 됩니다. 그게 7번이죠. 그리고 8번은요, 철새가 도래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른바 문화적인 학술적 가치죠. 그죠? 이거는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9번은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천에서 어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근처에서 그 어업을 하던 그곳에서요,
누군가가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업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청구를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우리 판례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판례가 아니 여러분 공유수면 매립 면허가 발표되었다는 것만으로 어업을 못하는 건 아니죠. 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 면허 고시만으로 손실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요,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재산권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된다고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9번에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 면허 고시 이후 매립 공사가 실행되어 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상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11번은요. 이른바 손실보상이 필요 없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요. 제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건물이 그 제 주변에는 전부 다 단독주택만 있는 그런 주거지역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서 한 10층짜리 건물을 올려버리면요. 아니 그 사람들은 햇볕도 못 쬐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건축이 제한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사회공동체를 위해서 감내해야 되는 제한. 이걸 사회적 제약이라고 그래요. 사회적 제약일 때는 그때는 그것까지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니까 사회공동체를 위해서 당연히 견뎌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회적 제약은 보상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 제약을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서로 이웃 간에 지켜야 될 룰, 서로 이웃, 상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상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12번은요. 공공용물이라는 게 공중이 공통적으로 쓰는 물건, 이게 공공용물이거든요. 공공용물이 바로 이른바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말이죠, 허가나 특허를 받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쓰는 거 있죠. 뭐냐? 아니 우리가 도로 걸어 다니잖아요. 도로 걸어 다니고, 그리고는 뭐 하천 같은 경우에 백사장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특별한 허가 없이 그냥 쓰는 걸 우리가 일반 사용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어업을 하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지 않을 때는 어선을 백사장에 정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선을 백사장에 정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어선 정박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해안가의 백사장이요. 해안도로로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어선 정박을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동안에 해안가 백사장을 쓴 거는 그냥 쓴 거죠. 그냥 쓴 거니까 이걸 특별한 권리로 봐야 됩니까? 반사이익으로 봐야 됩니까? 반사이익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안가 백사장에 대한 어선 정박 등이 적법한 개발행위, 그러니까 해안도로 개통으로 인해 가지고 입게 되는 피해는요, 이거는 손실보상이 대상이 되는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13번은요, 자. 도시계획법 21조에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규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계획법 21조가요.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규정해두고 있었는데 이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이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법입니다. 건설부 장관은 국토의 일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누구도 건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인데 이 조문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재판 청구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재판 청구가 되었는데 그때 우리 헌법재판소가 뭐라 그랬냐. 아니 여러분 그린벨트로 묶였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과수원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일대가 그린벨트로 묶여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건축 못하죠. 그러나 과수원 엎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입는 불이익은요. 이건 사회공동체를 위해서 감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얘기하고요. 나대지의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대지는 그냥 대지만 있고 그 위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건물 지으려고 산 땅이에요. 근데 그게 그린벨트로 묶여버립니다. 건축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럼 이거는요. 이 경우는 사회공동체에 의해서 감내하라. 이거는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뭐라 그랬느냐. 바로 개발제한구역 제도로 지정으로 인해서 토지를 종래 목적으로도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아무 대책이 없는 경우에는 이건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었다.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었으면 보상이 필요하다. 근데 보상 규정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본 거예요.
위헌이라고 봤지만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21조를 곧바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문까지 없어지게 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문까지 없어지게 되면 개발 제한 구역 제도의 근거 조항이 없어짐으로써 전국의 그린벨트가 일률적으로 다 풀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헌법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 지정 그 자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만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됨으로써 나대지 같은 경우 사회적인 제약의 한계를 넘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에 아무런 보상을 두지 않은 걸 위헌이라고 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했느냐? 도시계획법 21조를 위헌이지만 곧바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 법률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언제까지는 효력을 유지한다. 그러면서 내린 결정이 이른바 말씀드린 헌법 불합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법 21조의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해서 그 자체는 합헌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자체는 합헌이지만 어떻게 되느냐?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도 아무런 뭐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위헌성이 있다고 이렇게 본 것이 13번 내용이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그러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요, 자, 일단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어쨌든 도시계획법 21조에 대해 위헌이지만 곧바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어떤 식의 보상이 맞는지는요,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보상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것도 보상이 될 수 있겠죠. 나대지가 그린벨트로 묶인 사람한테는 국유지를 무상으로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국가가 그 나대지를 사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판단이 최적이냐? 이거는 입법자의 결단으로 판단할 입법자의 재량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법 21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자는 빨리 헌법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우라고 했었고요. 그리고는요, 행정청구도 뭐라 그랬냐? 도시계획법 21조가 일단 위헌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입법자가 법률 만들 때까지 더 이상 그린벨트를 지정하지 말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국민은요, 국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 적절한 보상인지는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니까 입법자가 새로 법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가 위헌은 아닌데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봤던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14번에 보시면요, 헌법재판소는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입법 정책적으로 정할 문제이므로, 그래서 이 입법 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고, 그리고는요, 어쨌든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가 위헌은 아니니까 보상 입법을 만들 때까지는 일단은 법을 살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는 게 14번이죠. 그래서 15번을 보시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겁니다. 입법자는 빨리 보상 입법을 만들어라. 그리고는요, 행정청은 보상 입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더 이상 개발제한구역 지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왜? 도시계획법 21조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는요, 토지 소유자도 보상 입법을 기다려 그에 따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 지정이나 그에 따른 토지재산권의 제한 그 자체를 다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요,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에 대해서 취소성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하면 안 되고 보상 입법 만들어지면 비로소 보상을 청구하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었었죠. 16번은요, 경계이론은 가치보장, 분리이론은 존속보장, 그렇게만 기억하시라는 말씀을 소방직에서는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에서는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